네, 안녕하세요. KTG 밤양갱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8월 초에 여름 메탈스톤 공식 대회 참가 이후에 처음이네요.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바쁜 프로젝트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 접속할 시간도 많이 없고, 그래서 좀 간간히 이렇게 좀 연명을 유지하는 단계인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만들어 올릴 시간도 짬이 좀 나지 않네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만나서 인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안부 묻는 분들이 대부분 영상 언제 올립니까, 양갱님? 이런 걸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고마운 일이죠. 누추한 블로그지만 기억하고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에 조금 시간을 더 내서 영상을 좀 하나라도 만들어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미그29 플레이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자, 미그29? 라고 이 기체의 이름을 들었을 때 약간 까리하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뭐 게임 하다 보면 뭐 미그19라든가 랩터 펠런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공격기라든가 주력기 좀 좋은 기체에 해당해서 좀 이렇게 자주 타는 게 있는 반면 미그29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에는 기체 되게 좋네, 좋은 기체다라고 느끼셨다가도 좀 더 여러 가지 기체들을 타보고 경험이 쌓이면서 이 미그19 이게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데, 자,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좀 약간 까리하게 느껴진 기체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떻게 타는 게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체 스펙을 한번 스펙 시트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그29가 여기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체들을 스펙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의 유지력. 내가 이제 가속을 하지 않고 선회를 할 때 얼마만큼 오랜 기간 잘 선회를 돌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연속적으로 적기와 교전하고 도구 파이팅 할 때 막 선회를 싸움을 하는데 속도가 쭉쭉 떨어진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싸움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회 유지력이 좋은 기체들이 대체적으로 사랑받는 면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가 이 선회 속도입니다. 우리가 이 선회로 돌아갈 때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돌아 나가느냐가 이 기체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보고, 이 선회 속도에 따라서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회 속도가 빠른 기체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지형이 있을 때 이 사이를 빠른 속도로 촥촥촥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적기가 쫓아오거나 미사일이 날아올 때 이것들을 회피하고 이런 피해 나가고 도망가는 기동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기동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회 속도가 빠르면 제공에서 좀 민첩성, 빠른 속도로 거점을 탈환하고 도망가고 하기도 좋고요. 반면에 선회 속도가 느리면 이게 어떤 지형을 빠져나갈 때 이게 되게 느릿느릿 빠져나가는 느낌. 이게 설령 선의 율이 좋다고 할지라도 느릿느릿 빠져나가기 때문에 되게 답답하다고 느끼고 적기가 뒤에 쫓아올 때 도망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 미그29가 스펙을 보면 이 시트는 바로 이 선의 속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건데, 자, 7번째 있습니다. 828km. 위에 보시면 뭐 마이트 드래곤 972km 빼면 거의 탑티어급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선의 속도를 갖고 있는 기체란 얘기예요. 자, 위에 있는 기체를 보시면 대부분 F-15, 수-33, 수-27, 수-30 다 중량기급이죠. 이 중량기들이 약간 묵직하지만 엔진 추력도 좋고 그래서 빠른 선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컨셉이에요. 기본적으로. 대신 선의 반경도 좀 크죠. 그러니까 이제 경량기 같은 경우는 좀 좁은 원을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면서 싸우는 거라면 이 중량기들의 기본 컨셉은 기본적으로 빠른 속도로 넓게 크게 돌면서 회피하고 빠져나가고 서포트하고 이런 어떤 음식을 보여주는 게 이 중량기 컨셉의 빠른 선의 속도인데, 이 미그29는 중경량입니다. 중경량기 중에는 탑급의 선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빠른 선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기체를 타보시면 되게 시원시원하다. 어떤 막 지형을 빠져나갈 때 되게 어떤 시원시원하게 리드미컬하게 움직인다라는 개념으로 기체 움직임이 되게 좋네요. 라고 느낄 수 있는 기체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이 미그29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약간 까리하게 느낄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중량기 중에 F-22, 랩터, 수-57 펠런도 중량기죠. 그리고 이 선의 속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792, 800초, 700 후반이니까. 그런데 보시면 두 기체는 선의 반경이
320, 330. 자, 기본적인 중량기들보다 훨씬 좁죠. 선의 반경이, 선의율이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운동 성능 자체가, 절대적인 운동 성능 자체가 랩터 펠런이 훨씬 우위에 있거든요. 이게 좋은 기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상대 비교로 이 랩터나 펠런 같은 걸 타다가 미그 19를 타보면 답답하다고 느낍니다. 기체가 잘 안 돌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느낌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중량기 같은 거, F15, 수33, 수27, 수30 같은 이 중량기를 빡신 교전에서 선택하기 꺼려지죠. 운동 성능 개인적인 특징이 있지만 기체가 좀 답답하고 좀 잘 돌지 않고, 그 다음에 선의 유지율도 잘 유지가 안 되고, 이런 기체다 보니까 좀 주력 기체로 선정하는데 아마 좀 애매한 면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미그 19도 이게 밸런스가 좋고 뭐 좀 빠른 선의 속도의 장점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이 선의 반경이 크고 이 랩터 펠런 대비 상대적인 어떤 기체 운동 성능이 좀 약간 떨어지는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력 기체로 사용하기에 약간 애매한 느낌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기체를 그냥 무조건 버릴 것이냐, 이게 아니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기체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져온 영상은 이제 스톤 포레스트에서 경기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밤양갱이 미그 19를 탔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메탈 스톰이라는 게임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싸우는 어떤 FPS 게임 같은 유어라고 상당히 항상 강조를 드렸죠. 그러다 보면 이 경기를 하실 때 지형지물을 놓고 어떤 포지션에서부터 경기를 시작하고 풀어나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전장이 있을 때 적기와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서부터 딱 포지션을 잡고 플레이를 끌어나가는 게 유리한 것들이 있고, 약간 거리를 두고 플레이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약간 그 설명을 이어나가기 전에 기체의 스펙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밤양갱이 미그 29, 슈퍼 호넷, 베르쿠트, 수27, 미그 19. 뭐 약간 요격기만 없지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맞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상대 팀에는 뭐 J10, 파이어버드, 폭사운드, 펠콘, 팬텀, 랩터. 뭐 어느 한쪽이 뭐 완전히 우위를 가지고 있는 구성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맞고 다양한 기체들이 조합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게임을 설명을 이어나가면 제가 볼 때 이제 교전, 이 중앙 교전선이 있을 때 적기와 가까운 곳에 붙어서 이 최전선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기체는 일단 근접전에 강한 이제 공격기하고 민첩성을 빠른 경량기들이 이 위치에서 시작하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적기와 가까이 붙어 있으면 위험할 것 같고 좀 불리하지 않느냐 싶지만 오히려 더 안전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게임 해보시면 적기와 가까운 곳에서 조우를 하게 되면 적들이 나를 조준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약간 거리를 떠서 적기를 만나면 내가 그 앞에 아무리 급격한 기동을 해도 그 움직임이 급격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발빠른 경량기들은 가깝게 붙어가지고 게임을 풀어나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뒤에 적기가 좀 붙었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선의 속도가 거의 800, 900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사일이 날라와도 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빨리 빠져나가기가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선의 속도가 빠른 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적기를 피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요. 자, 앞에 이제 경기가 플레이되면 이 미그 19가 최전방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불리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의 반경이 크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붙어갖고 게임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적을 만나도 적을 조준하고 공격할 수 있는 각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격기라든가 뭐 F1이라든가 미그 19 같은 기체들 최전방에 놓고 약간 뒤에서부터 게임을 풀어나가는 쪽으로 해야 약간 이제 적기가 있어도 약간 뒤에서부터 넓은 선의 반경이라 할지라도 뒤에서부터 선회를 시작하면 적기를 공격할 어떤 각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명심할 거는 이런 기체들은 최전방에서 뭔가를 휘젓고 다니기보다는 일단 공격할 때는 약간 뒤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미니맵에서 적기가 나오는 걸 보고 좀 미리미리 크게 도는 방향을 잘 맞춰가면 킬각을 좀 내는데 좀 수월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앞에서부터 시작하면 적기와 교전할 때 아무리 막 도망다니게 바쁘고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 기체가 오죠? F16인가요? 공격을 멈추고 빠른 속도로 피해 나갑니다.
자, 선의 반경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빠리빠리 돌아서 적기를 조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물론 이런 움직임을 최적으로 잘 활용해서 이렇게 이런 넓은 선의 반경을 갖고 있지만 공격 기회를 많이 만들려면 미니맵을 보고서 이 어떤 방향으로 진입할지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걸 미니맵을 잘 활용하지 않고 우연히 적기와 만나가지고 교전을 시작하게 되면 이게 그 킬각을 아까 항상 킬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킬각을 재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계속 어느 정도 이제 상대 팀이 잘하는 경우들은 킬각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계속 피하면서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각을 최대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거 헤드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이기고 있는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킬넷을 좀 교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헤드온을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뭐 인위적으로라도 만약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킬댓을 교환하는 거는 불리한 거예요. 정 이제 헤드온을 해가지고 킬댓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는 점수일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사이에 게임이 지는 쪽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미그 19가 약간 더 불리한 점이 뭐냐면 이 연료 보충이죠. 특능. 이 연료 보충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외부 연료통이죠. 외부 연료통. 이 연료 보충은 외부 연료통을 제외한 부분의 퍼센테이지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연료통이 30초짜리가 10%씩 올라가면 3초씩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는 기본 연료통을 외부 연료통을 제외하면 9초인가 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10%가 올라가더라도 연료 보충 효율이 좀 떨어지는 기체예요. 그리고 미그 19 같은 경우는 신호탄도 중경량기인데 원래 4발이 기본인데 3발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 이 개발자들 입장에서 미그 19가 상당히 좋은 기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 이제 뭐 신호탄 개수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불리함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그 19가 신호탄을 4발 정도 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지금 같은 경우도 그냥 헤드온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수가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뭐 좀 킬덱 교환하면서 좀 빠른 어떤 승부를 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플레이를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그 19가 정리하자면 완전히 뭐 주력 기체로서의 역할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체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게 그 뱅가드의 스카이블림이 상당히 방어력이 좋은 기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특징 같은 걸 잘 해보면 도망가기 좋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적의 뒤를 잡히거나 이랬을 때도 좀 도망가기 좋다. 그리고 이제 그 내가 욕심만 내지 않으면 그 좀 수비적,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적극적인 공격에 가담하는 횟수는 적다 하더라도 잘 죽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플레이할 수 있는 기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그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좀 홍보를 하나 하자면, 저희 KTG에서 현재 이제 편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3편대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비공식적으로는 4편대입니다. 이제 그거는 좀 논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한 6자리, 7자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동안은 좀 아름아름 하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가입방, 예, 한번 들어오셔서 그 가입 신청을 하셔도 되고, 조건은 이제 트로피 8,000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편대들마다 가장 특성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매너 게임을 가장 중요시하는, 근데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 좀 매너 플레이 하면서 뭐 실력도 좀 같이 키우고 좀 같이 좀 성장해 나가고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KTG 편대 좀 문을 두드려 주시면 같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미국식 플레이 영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주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아직 좀 바쁜 일이 끝나진 않았는데 최대한 짬을 내서 좀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KTG 밤양갱이었습니다.